그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A냐, B냐, C냐. 그러니까 뭐. ABC는 근데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잘 몰라서. 네. ABC는 초콜릿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알파벳이 다 있어요. Z까지 말하자면. 여기는 ABC가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거. 근데 사실상 두 개죠. C는 교집합이니까. 세상을 A와 B 두 렌즈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세요? A세요? B세요? 뭐세요? 저는 뭐세요? 뭔가요? 유시민 작가님 모르셔야 방송 멀어요.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네. 제가 찬찬히 들어보고 A인지 B인지 C인지 아니면 D인지 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유시민 작가가 네. 그 민주진영의 그 지지층, 정치인 포함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아니니까 D네. 여기 나의 구분 자체할 필요가 데스의 없다. D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ABC 논란을 보면서 사실 네. 정치에 있어서는 이런 해석을 자꾸 붙이는 표현 방식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낼 거면 명확하게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A라고 말해놓고 난 그런 뜻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화가 어려워져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저는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치적 목적이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일주일째 우리가 정치 프로에서 왜 네. 다 ABC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유, 이건 궁금해요. 아주 고단수의 어떤 정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만약에 예상 못하고 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진짜 네. 좀 약간 무능의 프레임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고단수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구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갈라치기 한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사실 이제 갈라치기가 바둑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립시킨 어떤 한 세력을 이제 고립시켜서 이기려는 그런 전략인 건데 만약에 그런 갈라치기 이제 했다면 어디를 고립시키려고 그랬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용어를 잘 써야 되는 게 네. 갈라치기라는 말은 저는 쓰진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뉴 이재명에서도 사실은 갈라치기라는 게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갈라쳤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을 비생산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라 나름의 그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죠. 이건 네. 정확하게 말하면 낙인을 찍어서 어떤 식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낙인의 대상은 누구냐? 소위 말하면 민주당 안에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위협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세력들에 대해서 나름의 낙인 딱지를 딱 붙인 것이다. 전 코어 그렇게- 지지층. 그렇죠. 그걸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고도 유시민 하고. 작가는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당연히 그 진영 내부의 의사결정권이나 발언권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여기서 그냥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김어준 씨가 그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유시민 전 장관도 공동의 연합전선을 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지지층들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이나 확장 노선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보다 더 큰 방해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대구시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지금 이 유시민 전 장관이 하고 있는 ABC 논란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좀 구태 낡은 문법의 그 선악적 이분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 은퇴하셨고 심지어 정치 평론까지 그만두신다고 하신 분이 정치권의 소환이 본인 스스로 등판을 해가지고 이런 대혼란을 일으키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회방을 놓는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이제 의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값으로 정부나 내지는 이런 여러 정치권의 이런 구태 논란이 아주 퇴행적인 논란이 소환됐다라는 면 자체로도 전 유시민 전 장관은 이건 정말 책임감을 전 강하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누구를 낙인 찍느냐. 네. 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뉴 이재명을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게 전당대회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민주당의 노선을 유시민화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가 이 안에 녹아 있다. 전 그렇게 네. 해석합니다. 국민의힘의 치환에서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이렇거든. A는 윤호개인, 네, B는 뭐 친한계, 네. B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익만 나뉘어지는 쫓아서. 이거 유시민 장관의 백수한테 이익만 줘도 아니죠. 윤어게인 쪽은 시에 가깝죠. 그러니까 현상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네.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저희 당에 갖다 붙일 얘기는 안 아닌 것 맞을 같은데 이게 안 와닿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게 A, B, C 저 찾아보니까 A는 그냥 유시민 작가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이념적 사상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동지고 진짜 이재명의 지지자고 네. B가 그러니까 경제적 A는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 추구, 그다음 B는 경제적, 정치적 본인들의 이익을 쫓아가지고 네. 이제 잠깐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지지하는 무리다라고 네. 하는데 그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처럼 그렇게 이익을 많이 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이 B 아니에요? 전 이분들이 오히려 A가 아니라 B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뭐 이런 이제 계보를 얘기하는데 네. 그 계보를 떠나서 이분들만큼 돈 쫓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콘서트하고 글 쓰고 책 써서 그 엄청난 이익을 얻고 이런 식으로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들은 우리는 가치지향적이고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이제 민주 진영에서 올바른 사람들이야. 나머지 B 너네들 이익 쫓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사실 언급은 안 했지만 지칭하는 게 뉴이재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너네들 지금 철 좋을 때 한철 장사하러 온 거잖아요. 이건데 저는 돈 좋아할 수도 있고 정치적 이익을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다만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아.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한테 다 붙어서 숙여야 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정말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BC론 나온 다음에 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근데 내일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내일 또 방송에 잇따라 이제 3번 예. 하루 동안 이제 보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방이라 그러죠. 네, 아, 세 3방. 번이니까 3방을 뛰는 거죠. 네. 이익을 안 유시민 쫓으면 삼방대. 출연료 안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불쇼에 다시 이제 녹화 방송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후에는 이제 매불쇼에 나오고 그리고 MBC 라디오 권수표의 뉴스 하이킥에도 또 출연을 하고 내일 또 밤에는 이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이거에 대해서 ABC론과 관련해서 있는 뭐 여러 가지 비판 또 역풍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뭐 그건 질문자들이 어디까지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느냐, 내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어떤 심기경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섭외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질문은 뭐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네. 방송을 봐야 우리가 확인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참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고 어떤 대안이나 희망의 아젠다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에 윤어게인이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하면서 동지들을 다 쳐냈던 이제 이 광경이 좀 떠오르면서 민주당이라는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쓰는 당에서조차 누가 진짜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를 스스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선악적 이분법이라는 게 뭐 검찰은 다 악마야.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검사들 포상 는 까지 논리가 비약되고 확대되는 이런 상황을 저는 굉장히 우려를 네.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유시민 전 장관의 그 분류법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정확하지도 않아요. 유시민 전 장관도 과거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유시민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네. MBTI 분류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16개로 카테고리를 해서 고작 16가지로. 고유형이면은 ESTJ면은 어떻게 ESTJ는 행동한다라고 어떻게 규정을 짓냐 네. 라고 반대를 하셨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뉴 이재명 현상은 말 그대로 사회과학적 현상을 말한 건데도 괜히 갈라치기 논리를 쓰고 싶다 보니까 이거 왜 뉴와 올드를 가르냐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네. 높여놓고 인정해가지고는 정치 혈액형이 A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보이면은 정치가 굉장히 희화돼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 혈액형을 이제 인증하는 분들이 많네요. 뭐 A라고 페북에 올린 글이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네. A라는 뜻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구분법은 착한 거, 남이 쓰는 구분법 쓰지도 않았지만 구분법을 쓴다고 전제해놓고 니들은 나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악적 이분법을 여전히 네.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라는 거는요.
우리는 다 플레이어고 제공자잖아요. 네. 결국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거 모든 게 완전- 국민의 몫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방송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김준호 대변인을 규정 지을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고 지금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기가 답도 정해주는 겁니다. 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 것은 매우 저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고 해롭게 만드는 일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방송을 보잖아요. 전 유시민 전 장관이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막강한 영향력은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인데 그 정말 소중한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쓰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었다. 결국에는 그 지지층들을 다 나눠놓고 ABC로 구분해서 또 반발을 생기게 만들고 분열과 배제의 언어를 스스로 써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친명파리들이 돌 던질까봐 이 얘기를 미리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친명파리와 돌 던진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뭐 친명파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누가 친명파리인지를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올 일인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정부에 대해서 돌 던지고 있습니까? 저는 돌 던지는 사람은 분명해요. 왜냐면 돌멩이가 날아다니거든요. 그게 뭐냐?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매부쇼에 나와가지고 조상호 보좌관에 대해 가지고는 네. 난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네. 정부 관계자들 다 이름을 지목을 했고 네. 또 심지어 이현주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실명을 얘기하면서 전형적인 B라고 하면서 선악 프레임을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현주 의원 영입하신 분인데 그럼 영입하신 분은 뭐가 되느냐? 막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좀 어떤 양심에 제가 어떤 강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저는 좀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 때문에 때아는 이 진품 명품 논쟁이 벌어졌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은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온 대단한 나라가 이제 능력이죠.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방송들에서도 이제 찾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용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써가면서까지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과연 본인이 이제 사랑해왔던 민주당에 맞는 행태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념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막 탈레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거 봤었을 때 이분 약간 교주처럼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김어준 씨도 매한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지로 야당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뭘 하든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기선제압을 해서 지방선거는 크게 관심이 없고 지금 다가오는 8월달에 전당대회 때. 그 전당대회를 대비한 빌드업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거죠. 야당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야당 보존의 법칙처럼 이분들이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이거 네. 야당을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한 책임감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야당 사실 보존의 법칙. 이분들이 싶기도 정치를 해요. 오래 할 때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네. 야권 세력의 역할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또 야당을 잘할 수 없어요. 반발하는 이게 여당보단 야당을 이게 야성이 뭔가 몸에 또 야성이 들어있죠. 맞아요. 네. 딱 배어 있기 때문에 자 합법을 해야 모르겠고 잘하니까. 모르겠고 그냥 미워. 그냥 정권 가진 사람은 다 미워. 이게 우리 당인지 저 당인지 몰라. 피하 식별을 지금 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잘하면은 이런 거 반사이익 누릴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런 민주당이 얘기를 못 꺼내죠.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쳐다보지 않고 본인들끼리 싸우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냥 꿈뻑꿈뻑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뭐 바쁘잖아요. 통탄합니다 지금 내부에서. 통탄해. 아니 근데 저는 국민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제가 좀 짐작해 보자면 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본연의 역할을 네.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누적이 돼서 이렇게 잘하는 정부면은 좀 더 도와주자라는 게 지금 국민적인 컨센서스로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말로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고 해요.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해요. 호루라기를 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결과값으로는 오히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발목을 잡느냐. 이게 지금 저는 충돌 지점의 핵심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유시민 전 장관은 뭐 가치다,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선악으로 썼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직장 다니고요, 다 생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해요. 그걸 가지고 선악구도로 저는 볼 수는 없다는 거고,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A이고 우리는 가치를 쫓아라고 하면요, 그걸 달리 말하면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가장 싫은 게, 아니 좀 이재명 정부처럼 실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실력 있는 사람 갖다 쓰라는 거지, 자기들처럼 야 너 운동권 어느 대학에 몇 대 총학생 회장이야, 야 우리랑 같이 해, 너 누구랑 친해, 줄 어디로 서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인사나 이런 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달라진 시대 정신과 너무 역행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사실 싶어요.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A식의 그런 지지는 맹목적 지지죠. 그 묻지마 지지층은. 지지죠. 예. 그리고 약간 종교 집단에서 강요할 수 있는 그럴 법한 그런 맹목적인 신앙 같은 지지를 바라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유권자들은 유권자들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지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제 김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제 휴대폰이 기자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공개가 됐는데, 아유, 그 형도 이제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됐지, 이렇게 말한 게 나와서 또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어제 이제 K 국정 설명회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서 했거든요. 대한상의에서 했는데, 거기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이 ABC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잠깐 보고 가시죠. 중도 실용의 신민주 노선, 뉴 디마크라트라고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새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저렇게 나눠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 왔고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정치, 뭐를 1류, 2류, 3류, 4류 나눴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국민들을 무슨 ABC로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 그런 길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고, 대통령님과 저를 포함한 정부와 내각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도록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작심했네. 저 작심하고 한 얘기구나. 저 일부러 한 얘기구나. 이걸 확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라는 표현 자체는 후반에 한 번 썼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제 클린턴 고어팀의 그 뉴 데모크라트, 이 예를 들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요즘 뭐 여러 얘기가 많다,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저렇게 나눠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중도 실용의 신민주 노선이다. 그 후반에 또 ABC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맘먹고 한 얘기.